매일 공감 연습 강의 2, 1장 공감 대화법. 강의 두 번째, 공감은 정서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다. 공감은 역지 차지하는 자세로 상대방 관점으로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감 대화법은 첫 번째로는 경청,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공감의 말을 하고요. 세 번째,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보통 나 전달법에 보면 관찰, 감정, 욕구를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랑 대화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와 눈을 맞춥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들을 때 필요하면 추임새를 넣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엄마랑 이야기할 때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 자, 이럴 때 여러분 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닐 거야. 선생님이 널 얼마나 예뻐하는지 내가 몰라서 그래. 또는 내가 장난이 심하니까 그렇지. 라고 아이를 탓합니다. 어휴, 그랬어. 라고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장난으로 받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말 자르기 형태입니다. 그대로 듣고 공감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공감인데요. 공감은 역지사지하는 자세. 역지사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상대를 상대방 관점으로 생각하고 상대방 관점으로 느끼고 상대방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상대를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 상대방 관점이란 상대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행동과 같이 관찰할 수 있는 것과 상대 마음처럼 쉽게 관찰할 수 없는 것을 다 고려해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상대의 감정, 또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상대의 욕구와 생각도 알 수 있습니다. 공감은 상대를 정서적으로 이해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정서적으로 이해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서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면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상대는 편안해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즉, 정서적으로 감정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를 정서적으로 이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 생각을 서로가 이렇게 마음문이 열리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서로 생각을 나누게 돼요. 그래 확장이 되고요. 확장하다 보니까 서로 좋은 생각이 조율이 되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발전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또 문제가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오해와 갈등의 문제 해결은 이건 실천적 문제입니다. 행동에 기반한 거죠. 공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공감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논리를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공감을 해주면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이야기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갖다가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 논의에 대해서 객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조율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생각을 거둬들일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좋은 예로 그 동화 달과 공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5살 공주 이야기입니다. 공주는 달을 갖고 싶어서 왕에게 따달라고 했습니다.
어린 공주에게 달은 따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주는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왕은 학자들을 불러서 공주를 설득했지만 안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공주를 그 달을 따달라는 공주의 요구를 설득한 것은 바로 어릿광대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대, 공주님, 달은 어떻게 생겼나요? 공주, 달은 동그랗게 생겼어. 아, 그럼 달은 무슨 색깔인가요? 황금빛색이야. 그래요. 달이 얼마만 하나요? 그것도 몰라. 내 손톱만 하잖아. 손톱으로 가려지잖아. 아, 그렇군요. 제가 달을 따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광대는 알아차렸어요. 공주가 생각하는 그 달은 손톱 크기만한 황금 구슬이었죠.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갖다 주셨습니다. 공주는 달을 얻을 수 있어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광주, 광대는 또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달이 다시 뜨면 공주가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공주님, 달을 따왔는데 오늘 밤 또 달이 뜨면 어떻게 하죠? 공주, 왜 그걸 걱정해? 달은 호수에서도 있고 물컵에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내가 따오면 또 생기게 되어 있어. 놀랍죠? 이 내용을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 공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공주는 마음을 열고 자기가 생각하는 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확장이 됐죠. 그런 다음에 달이 다시 뜨면 어떻게 하는 그 걱정을 공주는 닭이 논리로 그것을 해결을 해나갑니다. 스스로 논리를 발전시켰다는 얘기죠. 이처럼 공감은 정서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소공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